안녕하세요. 구강암면과 전문의 김도섭입니다. 보통 양악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수술 후 회복 과정인데요. 오늘은 수술 후 회복 과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한 달 동안의 회복 과정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회복 과정은 크게는 2주를 기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. 2주째를 기점으로 회복 양상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2주가 되기까지를 다시 세분화하면 1일, 2일, 그리고 1주, 2주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. 자, 수술 직후부터 1일째를 보겠습니다. 이 시기는 가장 아프고 힘든 시기입니다. 그래서 수술 부위의 상처와 뼈 조각들이 아직 불안정하고 작은 움직임에도 쉽게 자극이 돼서 수시로 통증이 발생하죠. 그래서 진통제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요. 진통제가 들어가면 보통 통증은 많이 줄어들지만 그래도 아프면 추가 진통제를 더 요구해 볼 수도 있습니다. 또 힘든 점은 숨 쉬는 게 답답해진다는 점인데요. 수술 직후부터 점점 입 안과 목구멍 안쪽으로 붓기 시작하고 또 코가 막혀오면서 하루 종일 이제 숨이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이제 당황도 되고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요. 이럴 때 조급해하지 말고 차분하게 숨을 쉬면 대부분 적응을 할 수 있습니다. 숨이 잘 쉬어지는 것은 산소 포화도 농도 센서가 있으면 그 수치를 보고 확인할 수 있는데요. 답답해도 그 수치를 보시면서 안심을 하시고 오히려 불안해가지고 막 급하게 숨을 계속 쉬려고 하면 잘못하면 과호흡이 생길 수 있어서 그러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. 코가 막혀오면 입으로 숨을 쉴 수밖에 없는데요. 그러다 보면 점점 침이 마르고 끈적끈적해서 더 불편한 상황이 됩니다. 그래서 입을 물로 자주 헹궈주고 물을 많이 마셔주는 게 좋겠죠. 코막힘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코를 뚫어달라고 해야 합니다. 또 코나 입에서 소량의 피가 가끔 나오는 건 정상인데요. 혹시 코피가 엄청 많이 나오거나 입에 피가 많이 고이게 되면 의료진에게 알려주는 게 좋겠습니다. 얼굴이 붓기 시작하면 수시로 피가 얼굴로 모이면서 얼굴이 화끈거리는데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얼굴이 막 터질 것 같다고까지 하시는데 실제로 얼굴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피가 계속 모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럴 때 냉찜질을 해주고요. 냉찜질 방법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어서 활용을 하면 더 좋겠고요. 제가 올린 냉온찜질 관련 영상을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. 아직은 이제 전신마 치료부터 완전 다 깬 게 아니라서 머리가 또 어지럽고 두통도 있을 수 있고 속도 메스껍고 그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화장실 같은 가까운 데를 갈 때에도 빨리 움직이면 안 되고 조심조심 가고 가능하면 보호자가 같이 가는 게 좋겠습니다. 속이 너무 안 좋으면 의료진에게 이야기를 해서 추가 약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금식이 풀리면 액체 음식을 먹는데요. 주로 미음이나 물 같은 음료수 종류를 드시고요. 예를 들면 물, 우유, 두유, 주스, 이온 음료, 가벼운 탄산음료, 그리고 아이스 커피까지도 드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뭘 먹기 시작한 뒤부터는 항상 입안을 잘 헹궈가지고 깨끗하게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. 수술 후 2일째가 되면 컨디션이 훨씬 좋아지는데요. 통증이 많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가끔씩 통증이 커질 때가 있어서 그럴 때 주사 진통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. 호흡은 아직 코가 많이 막혀 있어가지고 답답한 건 거의 동일한데요. 그래서 코가 너무 막히면 코 석전을 해달라고 하는 게 낫고요. 그래도 이제 마음은 좀 더 안정이 돼서 상황을 좀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. 코막힘은 많은 분들이 양악수술 후에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고 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 맞습니다. 그래서 코막힘을 좀 더 잘 해결해보고 싶으신 분은 제가 올린 다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코나 입에서 피가 조금 나오는 건 여전히 정상이고요. 혹시 너무 많이 나오면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. 붓기는 수술 후 2일째까지가 가장 많이 부어오르는 시기이고요. 그래서 냉찜질을 열심히 해줘야 합니다. 컨디션이 좀 나아지면 가볍게 산책을 해볼 수 있는데 힘들면 무리하지 말고 의자에 앉아서 쉬어줍니다. 그리고 2일째부터는 머리도 감고 샤워나 세수도 할 수 있고 노트북이나 태블릿으로 영화도 보고 간단한 공부도 해볼 수 있습니다. 먹는 건 여전히 액체 음식과 죽을 먹습니다. 이렇게 컨디션이 수술하고 한 2일째만 되어도 훨씬 나아지기 때문에 보통 2에서 4일째 정도에 퇴원을 합니다. 퇴원 후부터는 보통 주 단위로 병원을 방문합니다. 퇴원하고 수술 1주가 될 때까지는 집에서도 병원에서처럼 지낸다고 볼 수 있는데요. 통증은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서 수술 직후의 절반 이하가 됩니다. 하지만 여전히 코막힘은 있을 수 있고 붓는 느낌이 계속 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1주째까지는 되도록 냉찜질을 해주고 집에서 쉬는 게 좋겠습니다. 비행기 탑승은 기압차로 인해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주째까지는 안 하는 게 좋겠고 먹는 거는 아직 액체 음식과 죽을 먹는데 주로 집에서는 사골국물이나 닭죽 같은 걸 많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. 수술 후 1주에서 2주 사이에는 붓기가 절반 정도까지 빠지고 호흡도 많이 편안해지고 출혈의 위험도 없어집니다. 또 통증도 거의 없어서 외부 산책도 좀 더 자주 할 수 있는데요. 붓기를 잘 빼려면 산책과 온찜질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.
음식은 아직 죽이나 액체를 먹습니다. 수술 후 2주 이후부터는 붓기에 한 60-70% 이상이 빠지게 되고 치아 물림도 많이 안정적이 되어서 병원에 따라서는 웨이퍼 스플린트를 제거하기도 합니다. 저도 보통 이때 웨이퍼를 제거하는데요. 그래서 이때부터는 음식도 부드러운 일반식을 먹어볼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은 두부, 계란찜, 카스테라 빵, 물에 마른 밥 같은 음식을 드실 수 있고요. 아직 씹는 행위는 안 하고 그냥 혀로 으깨서 삼킨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. 또 표정 연습, 입술 연습, 턱 운동 등의 재활 치료를 시작해서 일상생활에 적응을 시작합니다. 이렇게 수술 후 2주째부터 한 달째까지의 기간은 수술 직후에 있었던 많은 불안한 상황들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편안한 상황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. 그래서 이때부터는 사회활동에 복귀해서 회사나 학교 등에 가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던 일을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. 다만 아직 야근을 하거나 아니면 밤새 공부를 하거나 그러는 건 당연히 안 되고요. 가벼운 일상부터 차츰 적응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수술 후 한 달 이후부터는 거의 일반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붓기도 잠붓기만 남아있어서 생활에 별다른 제약이 없는 시기가 됩니다. 다만 안면부를 직접 가격할 수 있는 격투기 운동이나 아니면 군입대 같은 그런 활동은 수술 후 한 6개월 정도 이후로 미루는 게 좋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양악수술을 받으려고 학교를 휴학하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니면은 꼭 방학하자마자 초반에 수술을 잡으려고 너무 노력을 하시기도 하는데요. 이런 치유 과정을 보신다면 양악수술은 대략 주말 포함해서 한 2주 정도 공백을 내실 수 있으면 받을 수 있는 치료라고 생각이 됩니다. 따라서 수술 일정을 정하실 때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수술 후 회복 과정에 대해 요약 설명을 드렸습니다. 혹시 궁금한 점은 영상에 댓글로 문의를 주시거나 영상 설명에 나온 채팅 상담 링크를 통해 문의 주셔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